나무숲, 누에 분변차, 그리고 단백질이 풍부한 튀긴 곤충들은 처음에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라오스 사람들의 특별하고 능숙한 준비로 이 요리들은 매우 맛있는 기름진 풍미를 발산하며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라오스에서는 신부 납치 전통이 연중 계절별로 일어납니다. 결혼 후 신랑은 신부의 집으로 따라갑니다. 매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라오스를 방문하여 물축제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100만 마리의 코끼리가 있는 이 땅은 더욱 흥미롭고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오늘의 여행에서 라오스를 탐험해 봅시다. 1. 맥주 음주 트렌드. 라오스가 동남아시아에서 최고의 맥주 소비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매년 약 15리터의 맥주를 마십니다. 맥주 문화는 라오스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으며 전체 음료 시장의 무려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라오스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다면 아마 호랑이 로고가 있는 맥주병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비어라오입니다. 비어라오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알렸습니다. 2013년에는 타임지에서 아시아 최고의 맥주로 선정되었습니다. 비어라오의 빛은 현지에서 자란 자스민 쌀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믿어보세요. 차가운 비어라오를 마시며 간식을 즐기는 것은 라오스를 방문하는 모든 여행자가 꼭 경험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맥주 소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라오스는 동남아시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낮은 나라로 평균적으로 65.7년입니다. 이는 책임감 있게 음주해야 한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결국 아무도 자신의 황금기를 단축하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요. 또는 정부의 연금 혜택 삭감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 비어라오를 마셔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언젠가 경험해보고 싶으신가요? 이미 라오스를 방문하고 맛본 적이 있다면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이 플라스틱 봉지로 커피 마시기 문화. 라오스에서는 커피가 우리가 흔히 보는 화려한 종이컵이나 유리컵에 담기지 않습니다. 대신 전통적으로 작은 투명한 플라스틱 봉지에 손잡이가 달린 형태로 제공됩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아이스 커피를 특히 좋아하며 달콤하고 크리미한 연유로 만들어진 버전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 커피는 일반적으로 미리 잘 우려져 거리의 노점상이나 작은 가게에서 판매됩니다. 고객이 주문하면 판매자는 미리 우려놓은 커피를 플라스틱 봉지에 붓고 얼음과 빨대를 추가하여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약 50센트에서 1달러 정도의 가격으로 학생부터 건설 노동자, 사무직까지 누구나 시원한 아이스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봉지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학생, 노동자, 사무직 모두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입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 커피가 이 지역에 도입되었고 이후 일상생활에 사랑받는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간단한 음료는 라오스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와 마찬가지로 라오스도 지속 가능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점상에서는 여전히 플라스틱 봉지가 사용되지만 점점 더 많은 커피숍이 종이컵이나 생분해성 재료와 같은 친환경 옵션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무엇을 먹을까요? 라오스를 여행하면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제가 곧 언급할 맛있고 유혹적인 라오스 특선 요리를 살펴보세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열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여러분을 위해 더욱 좋게 만들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동의하시나요? 3. 라오스의 기괴한 음식들. 라오스 요리는 가장 모험적인 경험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놀라움에 눈이 희둥그레지거나 도망치고 싶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착하세요. 이 요리들은 생각만큼 나쁘지 않습니다. 먼저 곤충입니다. 라오스에서는 거대한 물벌레, 타란툴라 거미, 튀긴 누에,
지렁이, 귀뚜라미, 메뚜기와 같은 바삭한 곤충들이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단백질이 풍부한 주식 간식입니다. 이 작은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향신료와 함께 튀기거나 볶아져 놀랍도록 인기 있는 고소하고 바삭한 간식이 됩니다. 2024년에는 전 세계에서 2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곤충을 일상 식단의 일부로 소비한다고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했습니다. 라오스에서 가장 흥미로운 곤충 요리 중 하나는 개미 알수프입니다. 이 요리는 나무에서 발견되는 큰 검은 개미의 알로 만들어집니다. 이 요리의 섬세한 맛은 다른 곤충 요리의 강렬한 식감과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은 이 맛을 시도해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개미가 강렬하다고 생각했다면 이제는 거대한 물벌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샐러드를 먹으러 앉았는데 거대한 물벌레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일부 손님들이 약간 당황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 요리는 일반적으로 요청 시에만 제공되며 맛보다는 질기고 쫄깃한 식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믿어보세요.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한계를 정말로 시험할 수 있는 요리인 나무 수프입니다. 라오스에서는 특별한 종류의 나무를 몇 시간 동안 끓여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이 나무는 여러분의 혀를 간지럽히고 가려울 수 있으며 이 독특한 진미에 처음 접하는 분들께는 놀라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독특한 것을 원하신다면 누에 분변차 한 잔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이 차는 누에의 배설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꺼리게 하지 마세요. 이 차가 생산되는 루앙프라방의 현지인들은 그 부드럽고 기분 좋은 맛을 자랑합니다. 이 차는 실크를 위해 누에를 기르는 악팝톡 리빙 핸디크래프트 센터에서 소량으로 만들어지며 그 배설물을 신중하게 수확하여 이 희귀하고 독특한 음료를 우려냅니다. 여러분은 누에 분변차를 마셔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아래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물론 라오스 요리가 모두 이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습니다. 더 익숙한 요리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라오스의 일상 식사는 맛있고 저렴합니다. 쌀은 아시아 전역에서 주식이지만 라오스에서는 찹쌀이 주인공입니다. 특히 구운 고기나 생선과 함께할 때 더욱 그렇죠.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라오스의 음식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저렴합니다. 약 2,000원 정도로 하루 모든 식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더 큰 레스토랑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라오스 요리는 대담하고 달콤하며 매운맛으로 유명하며 현지인들은 매워야 맛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음식의 매운맛을 좋아하신다면 이곳의 요리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4. 라오스에서 신부를 잡는 방법.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 신부 납치, 강렬하게 들리죠? 그리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오스에서는 이 고대 관습이 여러분을 놀라게 할 독특한 반전이 있습니다. 신부 납치 시즌은 음력 12번째 달의 끝에서 2월 말까지입니다. 라오스에서 이 관습이 이루어지려면 사랑이 먼저 와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 여자가 남자의 집에 데려가졌을 때 동의하지 않으면 그녀는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항의하면 남자는 그녀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자는 마을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는 여자에게 비밀 신호를 보냅니다. 그녀가 동의하면 조용히 나와 그를 만납니다. 하지만 그녀가 확신이 없다면? 예전에는 남자가 그녀를 물리적으로 데리고 나갔고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오토바이가 일반적이어서 그들은 그저 밤으로 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여자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도록 그녀 뒤에 앉아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집에 도착하면 이미 그녀를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닭과 와인이 마음껏 흐르고 모두가 이 승리를 축하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여자의 가족은 며칠 후까지 누가 딸을 데려갔는지 모릅니다.
남자의 가족이 결국 닭과 와인을 들고 나타나면 결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가족 간의 일련의 논의와 협상이 이어집니다. 그들은 더 많은 와인을 마시고 더 많은 닭과 함께 잔치를 즐기며 결혼 세부 사항을 정리합니다. 이것은 두 가족을 결합하는 즐거운, 비록 비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베트남의 이웃 나라에서도 H몽 사람들 사이에 오랜 신부 납치 전통이 있습니다. 또는 조금 더 멀리 가서 모로코의 베르베르 사람들 사이에서도 유사한 전통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의 결혼 전통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지 않을 15가지 가장 기괴하고 미친 시장, 여행 다큐멘터리라는 영상에서 모두 탐구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청하시면 놀라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5. 사위의 문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곳과 달리 라오스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가정에 합류합니다. 결혼식 당일, 모든 문화에서 중요한 사건인 결혼식은 신부의 가족 집에서 열립니다. 이 특별한 날, 신랑은 전통적인 라오스 의상을 입고 유식용 칼을 어깨에 메고 상징적인 묶음을 손에 듭니다. 신랑의 가족과 친구들은 침대를 선물로 가져옵니다. 신부의 집에 도착하면 신랑은 평평한 바위 위에 올라서며 바나나 잎과 화려한 금자나로 장식된 모습은 라오스에서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신부의 자매가 신랑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깊은 존경과 가족으로의 환영의 제스처입니다. 이 행동 중에 그녀는 돈도 모으는데 이는 종종 부부의 새로운 결합에 대한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결혼식에서 돈을 주는 전통은 드물지 않지만 라오스에서는 번영을 기원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랑은 신부의 가족과 함께 1년에서 2년 동안, 때로는 그 이상 머물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신랑은 가족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일상적인 집안일을 도와주고 많은 경우 요리까지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대는 재정적인 지원을 넘어 라오스 남성들이 가정 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살며 집안일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이 관습에 대해 어떻게 느낄지 정말 궁금합니다. 6. 축제에서 물에 흠뻑 젖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흠뻑 젖는 축제를 꿈꿔본 적이 있나요? 기쁨과 웃음, 전통이 가득한 축제에서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짜릿한 축제 중 하나인 라오스의 유명한 물축제, 즉 분피마이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 행사는 매년 사흘 동안 음력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립니다. 분피마이는 단순한 물싸움이 아니라 불교 신념을 기리는 축제로 전체 커뮤니티를 하나로 모으는 행사입니다. 모든 것은 지역 사원에서의 전통 의식으로 시작되며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드리고 부처님 동상에 향기로운 물을 부으며 스님들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물은 다가오는 해에 대한 축복을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으며 재미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의식이 끝나면 진짜 흥미진진한 순간이 시작됩니다. 물이 담긴 양동이가 공중으로 던져져 스님부터 이웃, 심지어 지역 나무들까지 모든 것을 적십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물에 흠뻑 젖는 것을 즐기며 하루가 끝날 무렵 거리에는 웃음과 기쁨, 전염성 있는 축제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축제에서는 누구도 마르지 않습니다. 집, 가축, 농기구, 심지어 재단까지 물에 적셔집니다. 7. 누드로 수영하거나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이 적고 신나는 모험을 위해 수영복을 챙기기 전에 라오스의 물에 대한 문화적 규범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오스에서는 현지인들이 전통적인 사롱을 입고 또는 청바지를 입고 수영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하기 위해 수영복을 입을 수는 있지만 부정적인 시선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수영장 주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는 것은 라오스 문화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물에서 나올 때는 사롱이나 재킷을 입어야 합니다. 바다가 없는 나라지만 바다가 있다. 칠레는
동남아시아에서 해안선이 없는 유일한 나라일 수 있지만 그 사실에 속지 마세요. 라오스는 육지에 갇힌 나라의 의미를 제고하게 만드는 경이로운 수역들을 자랑합니다. 먼저 라오스의 바다라고 불리는 숨막히는 나무움 수력 발전 저수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바다는 아니지만 이 거대한 저수지는 무려 25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거의 100제곱마일에 해당하죠. 2000년대 초반에 건설된 이 광활한 담수는 라오스에서 가장 큰 저수지입니다. 그 경치의 아름다움은 크기가 다양한 수천 개의 섬들에 비해 더욱 기이합니다. 라오스는 또한 세계에서 가장 넓은 폭포인 아름다운 코네 폭포를 자랑합니다. 이 폭포는 믿기 힘든 1783m에 달하며 이는 6.5마일이 넘습니다. 이 폭포는 강력한 메콩강을 따라 흐릅니다. 평균 수량은 초당 11,600입방미터이며 최대 수량은 초당 49,000입방미터에 달합니다. 코네 파팽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수량을 자랑하는 폭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을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메콩강의 사천섬 지역에 있는 산돈섬은 희귀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이라와디 돌고래의 서식지입니다. 이 지역은 이 독특한 생물들을 자연 서식지에서 볼 수 있는 일생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2000년에 신비로운 항아리 평원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고학적 신비 중 하나인 매혹적인 항아리 평원을 밝혀보겠습니다. 이곳은 라오스 북부 시엔쿠항에 위치해 있으며 수천 개의 돌 항아리가 흩어져 있습니다. 이 항아리들은 무앙푸안 고원에 있는 52개의 다양한 위치에 퍼져 있습니다. 각 항아리는 독특하며 먼 과거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항아리는 높이와 지름이 8피트를 넘으며 몇 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체 코끼리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반면 가장 작은 항아리는 팔을 감싸기에 충분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항아리는 뚜껑이 없습니다. 이 항아리는 둥글고 네모난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으며 실제 뚜껑이 있는 항아리는 단 하나만 발견되었습니다. 그 용도에 대해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대부분 화강암과 사암으로 조각되어 있으며 석영, 장석, 운모와 같은 광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고대 장례 관습의 일부였다고 제안하며 그 근처에서 유물과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항아리가 음식 저장이나 심지어 쌀와인 발효와 같은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항아리가 1500년에서 2000년 정도의 나이를 지닌 것으로 추정하며 한때 이 지역에 거주했던 몬크메르 민족이 제작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분이 여전히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이 항아리는 정확히 무엇에 사용되었을까요? 누가 만들었고 왜 만들었을까요? 10세계에서 가장 폭격당한 나라 라오스는 세계에서 가장 폭격당한 나라로 남아있는 모든 폭발하지 않은 폭탄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데 200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2064년부터 2073년까지 강력한 폭격 작전이 진행되어 무려 2억 7천만 개의 클러스터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는 매 8분마다 한 번씩 하루 24시간 동안 무려 9년 동안 계속된 공습입니다. 그 2억 7천만 개의 폭탄 중 약 1억 개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폭발하지 않은 폭탄들은 여전히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6년 전 추수감사절, 미국 군인들이 라오스에서 린든 존슨 대통령의 헬리콥터로 배달된 칠면조 저녁을 즐기고 있을 때 하늘에서는 수백만 개의 폭탄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러니는 뚜렷하고 소름 끼칩니다. 하지만 라오스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유산을 유용한 것으로 바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폭탄을 파괴할 수 없다면 왜 재활용하지 않겠습니까? 한때 파괴의 상징이었던 폭탄 껍데기는 일상용품으로 변모했습니다. 폭탄 껍데기로 지은 집, 이 금속 괴물로 만든 게이트 포스트, 그리고 폭탄 잔여물로 정교하게 만든 화분과 작은 보트들이 있습니다.
일부 라오스 사람들은 이 변화를 더욱 발전시켜 처리된 폭탄 껍데기를 녹여 칼, 가위, 숟가락, 망치, 도끼 머리 등으로 만들었습니다. 보석, 기념품, 종, 물병, 한때 전쟁의 도구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물건들이 이제는 귀중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잘 보존된 폭탄 껍데기는 라오스에서 $100 이상에 거래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회복력과 독창성을 보여줍니다. 10일 의상의 문양의 의미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통 라오스 의상의 엮인 매혹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들입니다. 이 복잡한 의상들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의 전통, 문화적 신념, 그리고 라오스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반영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들 중에는 붉은 용의 목, 얽힌 뱀, 그리고 소녀가 새로 변하는 매혹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한 라오스의 존경받는 국가 상징인 코끼리도 자주 등장하여 100만 마리의 코끼리가 있는 땅으로서의 역사적 정체성을 기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좋아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다룰 나라에 대한 댓글도 아래에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